사천성 야인시에 살고 있는 준이는 대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주말을 낀 휴가 기간이라서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준이는 학창시절 친구였던 조펀의 집으로 방문을 했는데 2004년 4월 4일 준이가 조펀의 집 철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조용한 집안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준이는 대문을 열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 아주머니! 아주머니! 준이는 현관문 앞에 신발 한 짝을 겉어신은 채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의 주위에는 시뻘건 혈흔이 질퍽했는데 그는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도망치다 이런 봉변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방에는 우펀의 아버지 조카오 49세와 큰딸 슈 28세가 살해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혈흔이 묻어있는 커다란 칼이 던져져 있었으며 2층으로 올라가는 조그만 다락방에는 숨어 있었던 것 같은 여동생 주펀의 딸이 살해당한 채 쪼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는 조펀과 이제 막 1살이 된 우하가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준이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3월 따스한 햇살에 비추는 하늘을 바라보며 움츠렸던 몸을 기지개 펴던 조펀은 졸려. 오늘은 손님이 오려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거야? 날이 푸가다. 집안일을 하고 있던 우펀은 외출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마주하며 다녀오셨어요? 너 잠시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이 며칠 있다가 너하고 혼인할 남자가 하나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잘해줘야 한다. 우펀은 본인과 상의도 없이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남편을 데려온다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단 얼굴은 한번 보기라도.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아들이 없잖니. 이 딸만 쭉하니 있는데 이 대를 어떻게 일 거야? 그놈이 비록 일자 무식에 가진 것도 없지만 너는 그냥 애비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응? 우펀은 투덜거리며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릴 사유가 필요했습니다. 농소일도 하고 집안에서 아들 노릇할 사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위 리더원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백수 청년에 불과해 가족들의 무시는 끝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뵙겠습니다. 리더원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저쪽으로 끝에 있는 방 쓰면 되고 일 끝나면 쓸데없이 시내 나가서 말썽 피우고 그러지 마. 알았어? 더원은 방을 둘러보더니 장인어른, 저기 제가 묵을 방에 텔레비전도 없는데요. 아니,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해?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안 보여? 장인은 더원이 집으로 들어온 후 힘든 농사일이란 일은 모두 사위에게 시키며 돈은 주지 않았는데 장인어른,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일한 지도 한참 되었는데 왜 급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한 집안 식구라고 해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건 뭔 귀집아지 봉창 뜯어지는 소리야. 장인이라니. 야 이놈아, 내가 왜 네 장인이야? 딸하고 혼인도 안 한 마당에 말이야. 네? 처음 저를 데려오실 때 분명 따님 우펀하고 혼인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우펀과 혼인을 종용하는 사위를 앞에 두고 머릿속이 복잡해진 아버지는 한참을 고심하더니 너 당분간 우리 딸하고 지내다가 만약 아들을 하나 낳으면 내가 그때는 내 딸하고 혼인시켜주마. 어때? 정말요? 야, 감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1년 뒤 더원은 예비 부인과 한방에서 지내며 관계를 하던 중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펀이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더원은 장인어른에게 딸 우펀과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사정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손주도 보고 했으니까요. 결혼식 올릴 수 있게 해주셔야죠. 아이 이놈 봐라. 야 이놈아, 혼인신고하기 전에 아이 먼저 출산하면 벌금 많은 거 몰라? 벌금이 1,200위안이야. 20만 원. 너 어떡할 거야? 멀쩡한 우리 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네?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죠. 장인어른이 회의를 모두 나오라고 하셔서. 이놈 봐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건 그렇고 벌금 내야 하니까 고향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벌금 낼 돈 달라고 그래. 뭐야? 어서 가지 않고. 며칠 후 더원은 고향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벌금을 내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500위안을 빌려 돌아왔고 그동안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벌금으로 내라며 장인어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4월 1일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예비사위 집에서 돈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린 장인은 더원에게 만약 딸과 혼인을 하고 싶다면 고향집에 있는 땅과 집 명의를 딸 앞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4월 2일 더원은 고향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집과 땅 명의를 장인 가족으로 앞으로 하자며 설득을 했으나 밭일을 내서 먹고 사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밭을 잃게 된다면 앞으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4월 3일 오후 더원은 늦은 시간까지 고향집 부모님들의 농사일을 도와주느라 식사를 못하고 저녁이 지나서야 처갓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농사일을 마치고 빈속으로 돌아온 더원은 때마침 처갓집 가족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장모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나 장모는 인사를 건넨 사위를 무시하며 고개를 획 돌렸는데 그때 큰딸은 식탁 위에 먹던 고기 음식을 황급히 찬장 속에 집어넣으며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걔는 집 밖에서 밥을 먹게 하든지 하지. 자꾸 집 안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 걔가. 더원은 본인이 아무리 무식했지만 그 말이 본인이 들으라고 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더원은 큰딸을 마주보며 누가 개새끼인지 모르겠네. 그래, 나는 잡종이다 치면 너는 순종이냐? 그때 주방 한쪽에서 사위의 말을 듣고 있던 장인어른은 화를 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너 이러. 야야 버릇없는 놈아. 족보도 없는 놈이 어디서 누구지 귀한 딸을 보고 이 개칼이 없냐 이놈아. 화가 난 장인 어른은 주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사위를 겁주기 위해 주방에 세워져 있던 중식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재빨리 집 밖으로 도망친 사위는 잠시 후 강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뭐? 내가 개? 개냐고? 더원은 가지고 있던 강목으로 장인 어른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칼을 들고 있던 장인 어른은 힘없이 고꾸라지며 쓰러지고 말았고, 순간 리더원은 만약 이때 장인 어른을 처리하지 않으면 장인 어른이 깨어난 후 보복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다 정신이 깨어 기어서 안방으로 도주하는 장인을 지켜보던 더원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작두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려는 장인을 향해 칼을 휘두른 더원은 그동안 나를 아주 병신 취급하더니 왜? 더 심으려 보시지. 그때 안방에서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말리려 큰딸이 달려오며 더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만해 이 개 같은 놈아. 뭐? 개 같다고? 내가 니네 비나 맞춰주며 꼬려드는 개냐? 더원은 본인에게 달려든 큰딸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식사하던 가족들은 아버지가 죽고 큰언니가 연달아 사망하자 너무 놀라 도망쳤습니다. 우퍼는 작은 방으로, 조카들은 다락방으로 숨었습니다. 그때 신고하려고 집 밖으로 도망치던 장모는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한쪽 발은 맨발로 또 다른 한쪽은 신발을 꺾어지는 채 마당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뒤따라온 사위에 붙잡히며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올 인간들은 없겠지? 더원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원은 집안의 모든 가족과 딸까지 살해한 후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2004년 4월 4일 오전, 주씨 집안 준이가 조우펀의 집을 방문하면서 집안의 가족들이 모두 사망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더원을 추적했고, 경찰은 기차역과 산속, 모텔 등 그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리더원의 행방을 알 수는 없었고,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 그리고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각지에 배포했습니다.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7월 20일 오전 11시, 현상 수배 전단지에서 보았던 남성이 이곳 농장에서 트랙터를 몰고 일하고 있다며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외이시로 출동해 경찰을 보고 트랙터를 탄 채 도주하고 있던 리더원을 검거했습니다. 사천성 야인시법원은 리더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